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 일단 홍조세를 거듭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1950포인트대 초반권액에서 거래되고 있죠. 약보합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인 55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930포인트대 1950 이하권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매도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술적인 반등 타임을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정예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전자를 매수를 하셨네요. 83,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전자를 한번 볼까요? 약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고점권역을 형성해주고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 매수가가 83,000원대예요. 83,000원대인데 지금 이 자리대 이 손절을 한다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그룹주들 그리고 현대그룹주들 조금 이 모습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FN가에 대해 좀 조사를 했습니다. LG그룹주들 같은 경우 목표가를 일일이 다 상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현대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현대그룹주들이 1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게 나왔었고요. LG그룹주들은 1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갈수록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좀 더 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월드컵 시즌 다가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이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여전히 좀 괜찮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LG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평가도 좀 괜찮게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자리대를 조금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7만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대를 안착 시도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조금 밀려 내려왔죠. 시장이 함께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같이 함께 밀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거래량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한꺼번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못할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 주고 난 이후에 7만원대의 안착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괜찮으니까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LG 그룹주들은 여전히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주로 개인들만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봉보다는 월봉 차트를 좀 보자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20개월 선이 저항대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올 연말 정도를 보게 된다면 이 7만원대 후반에서 8만원 초반까지 이 자리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리겠죠.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7만 한 5천원, 6천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AS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네요. 33,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T 한번 볼게요. 징그럽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 종목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계속 빠졌습니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부분들입니다. 여기죠, 여기. 요 갭 부분을 일단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일단 ELS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ELS도 락인 부분들, 그러면서 손실권역으로 확정이 짓고, 그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33,000원대에서부터 31,000원대, 31,000원에서 33,000원짜리대 박스권으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수가 부분 좀 올라오게 된다라면 일단 종목군들 같은 경우 조금 매도를 해보는 전략,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되받아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이네요. 2,425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요 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니까 요 폭만큼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적인 단기 목표치가 된다. 그리고 2,800원대는 단기 매도자리로 나와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셋 밀렸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아마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서 61선 최근에 형성된 이 거래일 전에 형성됐던 저점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약 2,300원 부근까지, 즉 이 전고점 자리대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300원 자리대, 2,300원 이탈하면 종가상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일단 크게 보는 것보다는 한 2,600원 정도, 2,600원 정도에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0원이 1차 목표가요.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전고점 돌파가 나옵니다. 즉 2,600원 넘어가게 되면 전고점은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600원, 2차는 약 한 2,9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봅시다. HB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하셨어요. 2270원에 3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HB 테크놀로지입니다. 22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27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요걸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로만 보게 되면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는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즉, 이 61선짜리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가 거의 전고점 자리대죠. 요 자리대. 요 자리대니까 요 언저리까지는 아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14거래일, 즉 거래일수로 따지면 3주입니다. 3주. 3주 내내 주구장창 매도 물량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도 물량이 이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줄 때가 얼추 다 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MOLED 장비 쪽에 납품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도 나름대로 괜찮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즉 2013년도,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다시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2,300원대를 안착 시도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가 2,3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라면 지금 약 한 2,7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좀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A3 라인 발주가 이제 곧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와주는 애들이 올라간다라는 거. 실적 안 좋은 애들은 급락 빡빡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는 전략. 일단 이 종목도 실적은 괜찮으니까 조금 더 일단 지켜보는 전략. 그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35% 비중 큽니다. 또 하나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대가 오게 되면 조금 약간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ICD를 매수를 하셨네요. ICD 11,700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ICD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입니다. 박스를 너무 못 넘어가네요. 요번에는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바로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시 박스 하단권역까지 지금 테스트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 폭만큼 밀린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얼추 다 빠졌네요. 그죠? 만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지금 자리대 손절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게 된다면 한 11,000, 한 400원, 500원 요 정도까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즉 21선 부근까지는 한 차례 기술적인 반격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AMOLED 장비 쪽이죠. 발주가 언제 나오느냐, 실질적인 수혜주를 아마 찾으셔야 될 겁니다.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 박스권역의 흐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 떨궈내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갭도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하방 경직은 좀 보일 것이다라는 거,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기술적 반등은 21선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덕산 하이 메탈이네요. 19,300원 20%. 자, 덕산 하이 메탈 한번 볼게요. 덕산 하이 메탈이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보시게 되면 저점 이탈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주봉이거든요. 자, 요 저점 라인 때 안 깼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 안 깼기 때문에 16,000원 깨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구간대 거의 뭐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격대, 즉 2만원에서 27,000원 이 가격대에서만 계속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게 못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대량 거래가 한번 쫙 터져서 매물을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아직까지 근데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61선 깨졌어요. 역배열입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 이거 확인 매도 하겠다라고 하면 16,000원까지는 봐야 됩니다. 이거 당분간 박스입니다. 박스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거 16,000원까지 일단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거라는 거. 만약에 저라면은 장비 쪽에서는 덕사나이 메타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을 좀 갈아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19,500원 정도? 크게는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오니아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6,2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바이오니아 한번 볼게요. 바이오니아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많이 밀렸다가 저점을 지지해주고 한 차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61선이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이거 수렴 과정을 거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치는데 13,000원, 즉 121선 자리대 깨지면 안 돼요. 121선 자리대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 아마 11,000원, 11,000원대 후반까지도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약세권역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괜찮지만 지금 더 괜찮은 건 헬스케어 쪽이 괜찮죠. 그 다음에 컨텐츠 쪽이 괜찮단 말이에요. 중국 관련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약주들도 선별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200원 자리대면 조금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한 15,5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그 정도,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13,000원 정도 대 한 13,400원 요 정도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세코닉스네요. 26,600원에 30%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단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세코닉스 제가 참 좋아했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조금 몇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 자리 때 좀 말씀을 드린 이후에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쳐다보진 않았네요. 자, 세코닉스를 보시게 되면 요거 깨지면 안 되겠죠? 요거 깨지면 아마 조금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0원 요 자리 때 19,500원 요 자리대 이탈되면 좀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2만원 자리대죠. 2만원 자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 안 됩니다. 리스크화를 조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지금 하락폭은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하단권역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하단권역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자, 실적 한번 봐볼게요. 257억에서 329억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지금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는 이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관심이 다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옛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드웨어 장비 쪽은요, 장기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번 추세가 깨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커요. 대표적으로 터치스크린 보세요. 멜파스, 그죠?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디지텍 시스템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IT 하드웨어 쪽이란 말이에요. 크게 상승했어요. 7,000원대부터 33,000원대까지 40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 섹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소외를 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갖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순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거의 하단권역까지 다 왔습니다. 25,000원짜리대보다 조금 하향할게요. 23,0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가 1차요. 23,000원이 넘어가야 27,000원, 6,000원 이 자리대 보일 겁니다. 23,000원 정도 때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 2차가 26,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를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종가상 2만원짜리 때 깨져버리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유화네요. 61,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한유화 한번 볼게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화학주들이 상당히 좀 예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한유화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속절없이 좀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에서는 얘네들 정말 2분기 때 좋아지나? 정말 2분기 때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일봉 차트에서는 지금 차트 깨졌습니다. 차트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도 20개월 선을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42,000원대 정도까지 크게 본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밀려온다면 51,000원대짜리 때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6만원짜리 때라면 지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일정 부분 해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4,000원짜리 때가 깨져버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거 5만원 깨져버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나 해놓고 좀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자 0445님 HB테크놀로지 문의하신 분 당첨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옵션 만기일날 매수 말씀드렸죠? 1930대 그리고 1970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말씀. 지금 구간은요 변동성 구간입니다. 변동성 구간이고 지수 반등 구간입니다. 비수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거나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시거나 내가 가진 주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발표를 끝났다라면 실적이 안 좋아서 낙폭과대로 들어갔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적 발표 안 했다라면 관망세가 좀 많을 겁니다. 가급적 신규로 접근한다라면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종목군들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고요. 지수는 1970대까지는 갑니다. 그러하니 살 거 없으면 지수 밀릴 때 코덱스 레버리지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네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